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우도에 있는 책방입니다. 밤수지 맨드라미 책방, 제주에 서식하는 산호초의 이름입니다. 여행객이 분주한 섬의 오후이지만 책방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책방 바깥은 어떨까요? 잠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해녀들이 물질을 합니다. 이곳 섬에 살다 보면 해녀들의 이 물속 풍경을 바라보며 평화롭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든 해녀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숨에 대한 현실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속 밖으로 나오면 바람은 들판을 부드럽게 흔들고 밤의 연주는 아름답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이곳 섬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찾아오는 여행객들입니다. 모든 유명해진 여행지가 그렇듯 마을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여행자 위주의 마을로 변모해가며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의 실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바다에 둘러싸인 이 공간, 이 풍경들이 아름다움이 주는 위안과 평화로움은 여전합니다. 이 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 여행을 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 트라우마와 관련된 공간을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며 공적 영역에서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고대로부터 세상 어느 곳에나 크고 작은 갈등과 트라우마는 있어 왔고 그중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준 커다란 사건들, 즉 역사적 획을 긋는 비극적 재난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기념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공간으로는 유태인 희생자를 기리는 홀로코스트,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 체르노빌 기념관, 나가사키 평화공원, 킹 목사의 인권운동 메모리얼 등 커다란 사건만큼의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찾아가 추모를 하고 사적인 체험을 합니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부터 사람들을 회복하도록 돕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유홍준 교수께서 폴대라고 칭하는 기념비들이 무수히 많이 세워진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이 논의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떠나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감정적 동화를 불러일으키는 공공시설물은 1980년대 미국의 건축가 마야 린에 의해서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어야 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 전쟁 전몰자 위령비를 설계한 건축가 마야 린의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만일 자유가 날개라면 억압이 있어야 하고 평화가 날개라면 전쟁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상대적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1980년 10월 베트남 참전용사기념기금은 미국 의회로부터 워싱턴 DC에 베트남 참전용사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인가받고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기념비 디자인 공모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모두 1421점의 응모작 중 마야 잉 린의 작품이 선정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날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미국의 건축가 마야 린이 21살의 예일대 대학생 신분으로 당당히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안한 151m 길이의 설계안은 기존의 기념비들과는 달리 영웅상도 없고 비문도 없이 검은 대리석 위에 그저 사망자 58,196명의 이름만 새겨진 탓에 굴욕의 검은 상처라는 표현으로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그럴듯한 조형물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설계를 수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녀는 모두 거부하고 기념비는 원한대로 완성됩니다. 완성된 후에도 비난은 계속되어 반영웅적이다, 패배를 상징한다, 참전 용사들을 모독했다, 죽은 이들의 이상을 배신했다와 같은 말들이 계속되었으나 1982년 11월 13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념식 주제로 미국 국민에게 헌정되어 개관된 후 지금까지 이 기념비는 미국 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으며 1년에 4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151m 길이의 이 추모 기념비는 그 중심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워싱턴 기념비와 링컨 기념관을 향하고 있어 미국이 기념관 맥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컨스티튜션 가든이 전체적인 평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 안에 공원을 창조한다는 디자인을 구상하였고 이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표면이 광택 처리된 검은 화강암을 선택하고 화강암의 거울 같은 표면에 주변에 나무, 잔디, 기념관 등의 이미지가 반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검은 대리석 위에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남녀 병사들의 이름을 전투가 벌어졌던 현대순으로 새겨놓아 인간 희생의 연속성을 역사에 새겨 방문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한 병사들의 명단은 각각 70개의 독립된 패널로 기념비의 가운데 꼭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던 1959년 연도와 함께 표기를 시작하여 동쪽 벽의 끝까지 계속되고 다시 서쪽 벽부터 시작하여 꼭지점이 마지막 사망 연도인 1975년에 끝이 나도록 새겨놓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만나면서 미국 역사에서의 주요 시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기념관은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참회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계자의 컨셉을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용맹한 군인들을 형상화한 조각보다는 평화라는 키워드를 표현하는 추상적인 조형 요소로 문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 기념비의 특징입니다. 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방문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직접 탁본해 볼 수 있습니다. 탁본을 희망하여 미리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종이와 연필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이 기념관을 검색하면 약 292만여 개의 이미지가 검색되는데 특별한 것은 이 이미지들의 대다수가 기념비나 건축물이 아닌 메모리얼 기념비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상대적입니다. 이 전쟁 기념비는 적국이었던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은 이러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바람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 짐작하기에 이러한 공간이나 장소로서의 평화와 관련된 공공건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을 다룬 기념비를 들여다봅니다.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2,711개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도심 한가운데 놓여있는 이곳은 브란덴부르크 문, 국회의사당, 프리드리히 거리, 그리고 포츠담 광장 등의 주요 관광 명소로부터 걸어서 10분 내외에 있는 베를린의 중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로코스트 기념비라고 알려진 이곳의 정식 명칭은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곳 지하 전시관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의 당시의 일기, 편지, 메모 등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은 히틀러나 아이히만 같은 주동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독일 사람들 모두라고 말합니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독일인의 침묵과 동조 그리고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독일인들은 이 끔찍한 일을 잊지 않고 유대인 희생자를 기리는 거대한 추모공원을 베를린의 중심부에 조성합니다. 1988년 전범국인 독일 베를린에 유대인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처음 공론화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에버하르트 에켈과 저널리스트 레아 로시는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하고 박물관 내에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을 걸으며 전범국인 독일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독일에 만들자는 생각을 함께 실행하자고 약속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거쳐 1994년 첫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나 당시 총리였던 헬무트 콜의 반려로 무산되고 심지어 기념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론과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공모전을 주최 1997년 7월 528개의 작품 중 피터 아이젠만과 리차드 쇠라의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오랜 논란 끝에 살해당한 유대인을 추모하는 첫 기념비는 수많은 논란과 사연을 지닌 채 전쟁이 끝난 후 60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최종 개장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유대인 박물관도 완공되게 됩니다. 0.2m에서 4.8m에 이르는 각각 다른 높이의 검은 사각형 석주 2,711개가 놓여진 이 어둡고 차가운 검은 돌 사이를 걸어가다 무릎 높이의 석주에 앉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키의 3배가 넘는 석주들에 둘러싸여 숲속의 하늘을 보며 공간적 엄숙함을 경험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석주 광장의 끝에 이르면 학살된 유대인을 기리는 정보가 있는 작은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하에 있는 이 홀로코스트 정보센터에는 이스라엘의 아드바셈이 제공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이름과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이탈리아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지만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점이 우리가 꼭 말해야 하는 핵심이다. 이곳에는 희생된 사람들의 편지와 메모들이 바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글 하나를 읽어봅니다. 지하 전시관 이름들의 방에서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이름을 낭독해주고 있는데 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모두 들으려면 6년 7개월 27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근현대 역사 속 불행한 사건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기념관, 4.3 평화공원, 노군리 평화공원, 5.18 광주항쟁기념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 등 많은 기념 건축물들이 있으나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디자인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개인을 넘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축물들이 질서나 기능의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지닌 소통하는 공간들로 곳곳에 설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아일랜드 북쪽 끝 작은 마을 벨리캐슬에서 자동차를 타고 15분쯤 언덕을 오르면 조화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평화공동체 코리밀라가 나타납니다. 코리밀라가 위치한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 우뚝 솟은 평화의 벽은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로 타임지가 꼽은 곳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평화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하지만 벽 주위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평화공동체 코리밀라 커뮤니티는 1965년 북아일랜드인 목사 레이 데이비가 존 모로우, 알렉스 왓슨과 함께 북아일랜드 분쟁의 폭력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평화공동체를 창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그는 1968년 북아일랜드의 종교 분쟁이 시작되자 종교의 화해와 공존을 위해 안전하게 대화할 장소를 모색하고 벨파스트 퀸스 대학의 기독교와 가톨릭교를 믿는 학생 25명과 함께 코리밀라라는 작은 호텔에서 평화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내전의 평화 속에서 6개의 건물이 있는 마을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코리밀라의 목표는 다름을 받아들이고 분열을 치유하며 화해를 모색하는 곳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려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 공동체는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체득하는 걸 지향합니다. 62살의 자원봉사자 이본 네일라 씨는 코리밀라는 교육이나 사상을 위한 곳이 아니며 출신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작은 차이에 집중합니다. 자물쇠가 없는 마을 건물, 문을 열 때마다 평화라고 쓰인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대야 하는 기도실, 바다를 향해 세워진 큰 십자가 등이 그것입니다. 기도실이 있는 건물 크로이는
사람의 심장과 깃바퀴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도실에는 어느 종교의 상징물도 없으며 이슬람 교도가 방문해 그들 방식대로 기도해도 모방하도록 원형의 바닥에 방석이 깔려 있습니다. 매일 나는 각기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다툼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놀라워합니다. 코리밀라가 북아일랜드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코리밀라 가치를 배운 사람들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조금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북아일랜드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인 이곳 한국의 최남단 섬에서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저 노을 속에 세상의 아픔과 갈등이 가라앉고 평화가 충만하기를 대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빌어봅니다.